어제 남양주 4호선 지하철 4호선 연장선 지하 폭발 사고도요. 결국은 가스가 유출이 된 부분을 발견 못해서 이 생긴 사고인데, 자, 공사는 포스코 건설이 있다고 하청회사에 해주고, 하청회사는 그걸 갖다가 또 일용직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그래서 누구도 직접 자기 밑에 정규직 직원들이나, 정규직은 뭐 고사하고라도 비정규직 직원이라도 두고 직접 공사하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냥 회사는 명함만 있고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망하면 책상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주고 밑으로 주면서 전부 다 비용 최소화로 하면서 중간에 포스코 건설이나 그 하청회사는 뜯어먹기 위한 도구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지하철 공사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걸 건데요. 중간에 회사를 거쳐서 그렇게 내려가는데 국민이 그런 뜯어먹는 돈까지 줘야 됩니까? 그럴 바에야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공사를 주는 게 맞죠. 하청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청이 필요합니까? 자, 이 부분에서요. 또 뭐 하청이 건설공사를 뭐 엿도 모르면서 헛소리 안해 어쩌는데, 저도 이라크까지 가서 건설과 관련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청의 부분도요, 일부를 갖다가 전문적인 영역을 떼어서 주는 부분은 맞지만은 통으로 하청을 줘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는가는 겁니다. 어제 사고 날 때 23명이 있었는데 본사 1명도 없고 하청회사 직원 2명 관리직, 그리고 21명은 전부 일용직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모르고 그때그때 불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21명의 일용직들이 16만원 준다, 단가가 좀 세다 해서 투입됐다가 그 사고가 났습니다. 자, 2015년에요.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고용부에 집계에 잡히는 것만 1810명인데 이 중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여기에서 또 빠진 특수 노동자까지 합치면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데 하루에 한 6명 이상 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후진국형 대표적인 인재사고인데 안전의 외주화, 국민안전처가 생겼는데, 자 보십시오. 구의역에서도 메트로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외주로 주면서 그 외주에 저거 실컷 해먹고 물러난 사람들을 또 거기서 뜯어먹게 하고, 실제로 스크린도어를 제대로 정비하는 인력이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자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포스코가 공사 따가지고 그 공사를 하청을 주고 하청은 또 일용직을 고용해서 이러면서 턱없이 부족한, 한마디로 안전조치가 미흡이 되어서 이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안전처는 이렇게 안전을 외주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이후에 생겼으면 뭔가를 갖다 제대로 노력을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국민안전처 없애버리세요. 감사원이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선해운의 돈을 구조조정을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왜 떼이게 되었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등 6개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6월 1일 예비감사에 착수해서 7월 중순쯤에 본감사를 하겠다 하는데요. 자, 여기에도 실제로 이들 기관에, 이런 기관에 돈을 빌려주라고 대우조선이나 조선3사나 해운이사 등에, 또 망한 각종 STX나 뭐 성동조선, SPP 등에 돈을 빌려주라고 지시를 했을 만한 그런 기관들, 힘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기관에 해봤자 위에서 우리 보고 그거 돈 주라고 전화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뒷북감사이자 하나만한 감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기업 부실의 몸통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과 핵심 권력과 금융당국 간의 유착,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일종의 로비와의 유착, 이런 부분이 되어 있을 건데,
그래서 낙하산 인사로 사회 이사니 뭐니 감사니 회계 담당이니 전부 내리보냈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났는데 그걸 감사원 보고 형식상으로 맨피용 감사를 하라고 한들 제대로 이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성한종 회장 때 우리가 지켜봐서 두 차례나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금융기관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도 결국 로비에 의한 거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요. 이 사람이 로비의 달인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베트남에 1조 원이 넘는 빌딩을 지으면서 1조 2천억을 빌려갈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로비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까지 되어서 그걸 성사시켰던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권마다 다 봐줬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계에 몰리니까 다 발을 빼니까 그동안 나한테 돈 받아먹은 사람 그냥 두지 않겠다 하다가 발생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조선이나 해양에 물린 이 수많은 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병헌이 어떻게 부채를 탕감받고 수천억을 갖다 자금 지원을 또 받고 그러겠습니까? 세모 때 한번 말아먹었는데 말아먹은 것 중에 알짜배기는 그대로 지가 또 다 들고 왔습니다. 보통 사람은 말아먹어서 부도나면 30년 동안 꼼짝 못합니다. 재벌회장도 그렇습니다. 카드도 못 들고 다닙니다. 자기 이름으로요. 근데 유병헌이는 지가 말아먹은 회사 지가 다 그대로 핵심은 가지고 부채는 탕감받고 또 수천억 대출을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독점 라인에 대해서는 사업권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정치와 관료와 금융기관과 비리 기업인들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 부분을 감사원이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국채은행도 대주주로서 역할을 못한 책임도 크지만 더 큰 책임은 이들에게 지시한 고위 핵심 관료 또 권력기관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가 꼬리 자르기 감사가 될 거라고 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국회가 떳떳하다면요. 국회가 나섰어요. 대우조선 해양에 뜯어먹은 사람 다 잡아내자고 좀 해보십시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반기문 출마 의사 표명 이후에 지금 지지도도 떨어지고 어려워진 안철수 대표가요. 구의역에 말실수도 했는데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그건 뭔가 원구성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하고 더민주가 집중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이 자기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국회가 제때 일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 즉 국민과의 정상적인 출발을 약속했는데 국회가 일하는 정부를 위한 이 필수 조건으로 국회도 일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안 받겠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당이 무노동 무임금을 밀어붙이니까 이제 좀 곤혹스러운 사람도 많겠죠.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돈이 많아서 무노동 무임금 하면 되지만 올까지 끌고 들어가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요. 저는 뭐 잘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법사위, 운영위원회 그리고 예결위 등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회의장 내줄 수 있다는 거고 더민주는 국회의장도 우리가 하고 법사위 하나만 너네줄게. 이러니까 새누리당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은 거죠. 한 달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돈 받아갔으니까 이렇게 무노동 무임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관례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혁신 비대위, 뭐 혁신 비대위원인지 비대위원이 뭐하든 비대위원장이 뭐하든 분인지 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자, 비박계로는 김영우, 친박계로는 이학재, 그리고 당연직은 이 정진석, 그리고 김강림, 홍문표. 김강림은 정책위 의장, 홍문표는 사무총장 대리, 이런 부분일 거고요. 외부위원회 이제 이렇게 몇 명이 선임됐는데,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유병곤 전 국회 사무차장, 정성 식품의약품처장, 민세진 동국대 교수, 임윤선 변호사 등 5명을 내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외부 5명, 그 다음에 당의 친박 비박에서 2명, 그리고 당연직 3명, 그리고 비대위원장 김희옥, 이러면 11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직 내부 3명에, 그 다음에 친박 비박 1명 하면 당 내부 5, 외부 5, 비대위원장 1명, 이렇게 11명입니다. 자, 그래서 내부모 비대위원회 김영우, 이학재 의원은 모두 수도권 삼성 의원으로 비박과 친박을 대표해서 하나씩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두 사람은 개파색이 좀 옅은 편이고 중도 보수에 가까운 성향으로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뭐 별로 눈에 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마 새누리당이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안을 추인하는 모양입니다. 이번 인선안은 정진석, 김무성, 정채경안 3인이 합의로 물밑에서 조율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안이고, 결국 그 안이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관철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새누리당은 한번 이해운, 김세연 등 임명되었던 비대위원들이 한번 자빠지고, 혁신위원장 김용태는 해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새로 김무성, 최경환이 이야기한 안대로 정상화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로 뭐 당이 정상화될 거다 뭐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비대위를 출범시킨 김무성, 최경환 이 두 사람은요,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이 성대에서 현 정부와 대통령을 공박한 그날 저녁을 가까운 의원들하고 31일 날 같이 했답니다. 그 회동에서 현 정부와 친박을 강하게 비판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간 숨도 안 쉬고 숨어 있다가 이제 이 포를 열어서 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모임에는 이종구, 김성태, 김학용, 정양석 등 5, 6명이 함께 했는데요. 자기 완전히 오른팔 왼팔들만 데리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대표를 하면서 박 대통령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됐다.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는 여당을 만들려 했는데 안 됐다. 그렇게 해서 냉가슴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나한테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딱지만 붙였다. 이항구를 봉천을 막장으로 몰고 가도록 시켜서 이걸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다 뒤집어 세울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했답니다. 자, 결국은 죄인이 어딜 가겠냐고 그동안에 숨을 죽인 거는 다 뻥이고, 이제는 불가피하게 박통과 각을 세우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본인은 대권 레이스에 나가겠다, 이런 걸 갖다 선언한 것 같고요. 최경환도 TK 의원들과 연쇄 오찬에 나섰답니다. 1일날은 여의도에서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경북 출신이요, 이제 대구 출신 의원들하고도 밥도 먹는답니다. 이제 당대표 출마하려고 시동을 거는 거죠. 이렇게 밥 열심히 드시는 김무성, 최경환 두 분 행복하십니까? 이제 뜻대로 돼서요. 이분들 밥값이 얼마쯤 나올까요? 궁금합니다.